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금요기획.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복지논란 사회의 해독제 같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생생경제 3부 오늘은 금요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지금 옆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행사할 때 복도에서 한번 이렇게 지나치면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근데 뭐 워낙 높으신 분이라 저는 범접을 못했고 그냥 피해갔는데 오늘 옆에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 점이라는 게 찍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된 점이었길래 유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있게 된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 나라가 작아가지고. 아니 또 개인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예.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그죠? 예, 그 한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정계 은퇴 후에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한 8개월 8개월 정도 됐죠. 예. 예. 저는 프리랜서로 열심히 삼성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삼성 계시던 분이 프리랜스면 예. 저야 백수라고 하면 되죠. 그 백수가 천하를 얻는다 그러던데요. 모든 백수가 천하를 얻는 건 아니죠. 좀 틀립니까? 예. 백수 중에 천하를 얻는 사람들도 예전에 왕왕 있었는데 예. 천하를 얻는다고 해서 다 백수인 사람들만 얻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천하를 얻은 백수였습니까 한때? 그분은 백수였던 적이 없죠. 없었습니까? 예, 항상 변호사하고 최소한. 알겠습니다. 예. 저는 노동인권 변호사 하시면 약간 백수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가진 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도 좀 쓰시고 하셨어요. 그죠? 예, 월요일 날 책이 나왔죠. 네. 책 제목이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예. 246분이라고 하시면? 그게 2007년 10월 3일 오전 오후 두 차례 회담 시간을 다 합치면 네. 246분이에요. 예. 그 246분 동안 남북 정상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책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장관님께서도 그 자리에 아니죠. 그 대화록이 다 공개됐으니까. 대화록이 공개됐으니까 그거를 예.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시는군요. 그럼요. 추론을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보면 경제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야기 전체의 한 반 정도가 다 경제협력 관련 이야기고.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치적인 내용을 저는 관심이 없어서 두 분이 나온 대화록조차 저는 보지를 않았거든요. 보십시오, 소풍삼아. 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해석을 해 주셨을 테니까. 예.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정계복귀 하시겠냐 하니까는 대답이 다음 생에. 아니, 언제 하느냐고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언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서 한다고 그랬죠. 다음 생에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다음 생이란 게 없으니까 예. 무신론이시군요.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영 장관 사퇴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했지 예, 않습니까? 문형표 씨. 예, 제도발전위원장. 어떻게 평가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재정 전문가신데요. 예. 재정 중에서도 주로 복지정책 관련된 쪽에 네. 이렇게 많이 특화하신 분이세요. 네. 저도 장관 할 때 저희 정책 토론 같은 거 할 때 모셔다가 두어 번 네. 같이 이야기도 듣고 네. 연금 쪽의 전문가시죠. 연금 쪽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안 그래도 잘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 전 장관님을 모신 이유도 계실 때 기초연금 만지셨죠? 제가 기초노령연금을 제가 만들었죠. 만드셨죠? 예. 예. 바로 이제 우리가 원조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드실 때의 그 뜻한 바 246분이라고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이 예. 유시민 전 장관이 기초노령연금을 만들 때 몇 분을 시간을 쏟아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이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어떤 이견, 논쟁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겠죠? 그럼요. 예. 네. 먼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건 이제 기초연금이죠.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원래 이 기초노령연금 현행 제도가 네. 제가 의원 시절에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게 원래는 효도연금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효도를 자식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국가도 좀 어르신들한테 효도하자. 예. 예, 그랬는데 이름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예. 그 야당 협조를 좀 받으려면 예.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을 주장하니 예. 이름에다가 예. 기초자도 좀 넣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야당 심기 관리도 좀 해서 예. 원만하게 해봐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기초노령연금으로 된 거죠. 예. 그러면 기초연금, 그러니까 효도연금이 기초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효도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법을 새로 지금 하고 입법 계시는 예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름 명칭상에서는 효도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변했는데 내용상으로도 상당 부분이 좀 바뀌었겠죠.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 노인 빈곤 문제를 좀 어느 정도라도 완화하려고 예. 그 효도연금법이란 걸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가니까 이제 기왕 이렇게 됐으니 네. 이걸 한번 좀 키워서 해보자 해서 예. 이제 그 당시 이해찬 총리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가 2006년 2월 달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엔 한 100만 명 정도 가난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걸로 기획했다가 예. 결국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한 300만 명 그 당시에 네. 지금은 좀 더 많죠. 예. 350만.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70%에게 네. 돈을 드리도록 예.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기초연금법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거 예.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막 끝났는데요. 예. 그거는 이 제도를 토대로 한 건데 예. 구조를 좀 바꿨어요. 예, 차이점이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 이제 현행 제도 설명을 우선 드리면 네.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예. 이제 재산과 소득을 일정 기준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해 가지고 예. 소득이 제일 적은 분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가면서 70%까지를 딱 끊어서 예. 지금 그게 부부 합산으로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기준으로는. 예. 거기까지 이제 드리는데 예. 얼마를 드리냐 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 예. 그 이제 3년치 평균한 거예요. 예. 그걸 보통 A 값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것의 5%를 드리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예. 시작할 때 한 8만 6천 원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아마 한 9만 한 6천 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해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A 값이. 네. 국민연금 가입자들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액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로 하니까 10만 원 정도 됐는데 너무 적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씩 올리자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예. 20년에 걸쳐서 5%를 올려서 2028년에는 2배가 되도록 10%가 되도록. 예, 10%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집권당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그거를 안 지켰어요, 법을. 그러니까 20년 동안 5% 올리려면 4년에 1%씩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MB정부 5년 동안 안 올렸다고요. 왜요? 그냥 모른 척 한 거죠.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법 하시고요? 부칙에 예. 몇 년에 1%씩 올린다는 규정을 안 두고 아. 다소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20년 예. 동안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보면 20년 동안 5% 올려야 되면 4년에 1%씩 올려야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 사실상 법을 위반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 돈이 원래는 한 12만 원 가량 돼야 되는데 예. 아직 계속 이제 10만 원. 10만 원이 안 되는 예. 거죠 아직. 예. 19만 6천 원. 예, 그러니까 2028년이 되면 누가 공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현재 가치로 20만 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현재 제도고요. 예. 새 기초연금 제도는 네. 그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두 예. 가지가. 첫 예. 번째는 예. 이 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예. 처음 딱 시작할 때 예. 연금 액수를 예. A 값의 10%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0%다. 예. 그거 한 20만 원 되죠. 네.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법은 해마다 그 연동이 돼서 예.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새 기초연금법에는 시작할 때만 10%로 하고 예. 그다음부터는 그 연계를 풀고 예. 물가 인상률만큼 올려준다는 거예요. 해마다. 예.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2014년 가치로 20만 원. 예. 계속 그 액수만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2023년까지는 네. 현행제도로 가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많아요. 액수가. 예. 그렇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2024년, 2023년이 되면 자동 20만 원이 되게 돼 있는데 네. 법만 지키면 정부가.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보다 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 연금 액수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많이 주고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실질 가치가 내려가도록. 내려가고. 예. 그렇게 정부는 돈을 수십조 원 아끼게 돼 있죠. 2040년까지 40년까지.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묘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차이인데 실질 임금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둘 다를 동시에 반영하느냐. 예. 지금 제도는 둘 다를 반영하는 거고요. 예. 새 제도는 새 기초연금법은 물가 인상률만 물가 인상을 반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그럼 앞으로 물가 인상률이 얼마나 될 거며 예. A값 그렇죠. 상승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러니까요. 그걸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네.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재정재계산. 예. 예. 그 국민연금법에 예.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예.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나 생길지.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2003년도에 했고, 예. 2008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2060년 이후까지 예. 국민연금의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될지를 예. 이제 쭉 뽑아내는데 예.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적용한 통계 수치가 있죠. 네. 그게 A값 상승률은 5.2% 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 연평균. 3개월, 예. 3개월 연평균 소득 예. 3년치. 예,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가입자의 이 월평균 소득 3년 평균. 3년 평균. 예, 최근 예. 3년 평균. 예. 그게 약 5.2% 연평균 상승할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예. 물가 인상률은 2.5%로 예측했습니다. 예. 그럼 현행 제도로 가면 네. 연평균 상승률이 5.2%가 되는데 네. 새 기초연금법으로 하면 2.5% 2.5% 상승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현행 제도보다 새 제도가 더 연금액이 많은데 네. 이쪽은 곱하기 1.015. 1호. 예, 예. 1.052. 0.52가 예, 0.52가 붙고 이쪽은 1.0 025. 예, 25를 붙이니까 예. 그러니까 반이죠. 반씩 반, 안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니까 예.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현행제도 수급액이 낮다가 예. 좀 지나면 역전이 돼가지고 역전이 돼서. 뒤로 가면 갈수록 예, 격차가 점점 확대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재정을 아끼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꼭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할 수도 있죠. 예. 또 현행제도를 할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입법 예고를 했으면 네.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의견 형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글쎄요. 예. 얼마를 받게 되고 예. 국가 재정은 얼마 절약된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바탕 위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직하고 올바른 거죠. 그거는 정직하고 올바른 게 아니라 그건 상식이고 그건 당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처음에 감췄어요. 예,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예. 예,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왜 감추는 겁니까? 간단하게. 그게 뭐 내놓으면 이제 그러면 지금은 많이 주고 나중에는 적게 준다는 거야? 이렇게 반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공약과 같은 내용이라서 감추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어차피 그 공약은 파기됐고요. 파기돼 그러니까 버렸으니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씩 노령연금 드리겠다. 공약은 파기돼 버렸으니까. 그거는 파기된 거고 이미. 예. 예, 예. 파기된 거고. 예. 두 번째 차이는요.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에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컨대 부부 합산 재산 이제 소득 인정액이 132만 원이 네. 이제 경계선이다. 네. 그러면 133만 원인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32만 원인 사람은 받으면 예. 두 가구의 불편하죠. 소득이 역전돼 버리죠. 역전되죠. 이건 예. 이제 소득 역진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예.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요. 예. 그래서 감액 제도를 두어서 예. 이제 연금을 받고 못 받고 경계선이 되는 소득 인정에게 접근하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많은 예. 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감액해서 이 역진 현상을 소득 역진 현상을 완화하도록 예.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봐요, 저는. 그렇네요. 예. 근데 새 기초연금 제도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 차이가 뭐냐 하면 현행 제도는 네.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예. 일정 수준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새 기초연금 제도는 그 노인 가구가 인정받은 소득 인정액 중에서 예. 국민연금 수급액 있죠. 예. 그것만 보는데 예. 그 중에서도 예. 국민연금이 보면 많이 낸 사람, 국민 소득이 높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예. 또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게 돼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근데 그 차이를 줄여 놓도록 해놨는데 왜 예. 그러냐면 예.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넣기 위해서 예. 그 A 값이라는 게 그 산식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50%. 네. 자기가 낸 만큼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게 50%. 50%. 이렇게 합쳐서 하게 돼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A 값이 지금 한 200만 원 되는데요. 예. 그러면 자기가 200만 원이면 지금 18만 원을 넣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가입자는 9만 원 내면 회사에서 9만 원 내주고. 예, 9%를 예, 내니까. 9%를 내니까. 예. 그러면 예컨대 이제 그 소득이 200만 원인 평균 가입자라면 예. 이제 그렇게 가겠죠. 반인 100만 원으로 신고한 사람. 근데 예. 연간 1200만 원 소득인 사람은 예. 실제로는 반을 냈는데 네. 보험료를. 예. 나중에 받을 때는 예. 이제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해서 그렇죠. 150만 원 낸 150만 것처럼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400만 원 내는 사람은 예.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은 200 더하기 400 나누기 2 이래서 300만 원 소득인 만큼만 받아요. 받는데. 이게 되게 좋은 제도예요. 예. 이게 그러네요. 좀 더 벌은 사람들이 예, 예, 없는 예. 사람 도와주는 거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 기준이 예. 자기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과 예. 공통적인 부분. 예, 예. 근데 이 공통적인 부분만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때 예. 보험료를 많이 냈냐 적게 냈냐와 아무 상관없이 예. 얼마나 오래 가입해 있었냐만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이고 장기 가입을 한 사람일수록 그러네요. 이 제도에서는 불리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탈퇴를 한 해 만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감액 제도는 필요한데 예. 하려면 그 노인 세대도 보면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죠. 또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제 계산법이 있는데 네. 어쨌든 여러 종류의 소득으로 자기 소득이 구성되어 뭐 있는데 금융 소득이든 부동산 그럼요. 소득이든 다른 뭐 이자 예. 소득이 있을 이자 수도 소득, 있고 예. 뭐 노동 여러- 소득도 있을 수 예, 있고요. 뭐 예, 근로소득도 소액 있을 수 있고 근데 예, 그 예. 중에서도 하필이면 국민연금 소득 예. 급여 예. 그 중에서도 소득 비례 부분이 아니고 예. 가입 기간만 기간만. 계산해서 감액하는 거니까 음. 이 기준은 뭔가 좀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예. 그런 거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다른 소소한 차이들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좀 쉽게 또 설명해 주세요.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쉽게 설명드려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데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노력을 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대충이 아니죠. 잘 이해를 우리 했습니다. 곽수정 선생은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직접 전문가가 이해하시는 아니죠. 저는 비전문가 중에서도 비전문가인데요. 광고 듣고 와서 3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이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는
효도연금으로 장명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새누리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었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최근에는 새로운 법으로 바뀌면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예고가 되었고 바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역시 정확하게만 말씀하시네요.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예스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청소년 연극 노란달 티켓도 드린다고 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앱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이 가을 개편을 통해서요, 우리 김나연 PD를 비롯해서 스태프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명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금융기획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예스를 통해서 또 우물정 0945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유시민 장관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지금 유시민 장관과 함께 여러분 금요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유 장관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심진택 씨가 보내신 글자인데요. 물건을 팔 때 광고를 합니다. 다 현혹되기 쉬운 내용으로 마케팅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과대 광고, 허위 사실 등이 있어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선에서 광고를 과대 광고, 허위 광고한 내용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상받아야 합니까? 광고하는 업주들은 소비자를 물주나 봉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권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은유도 잘하셨고, 그죠? 예. 예. 허위 광고입니까? 예, 이미 이제 대선 공약은 허위 광고로 판명이 났고. 예. 광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 내놨다고 했는데. 네. 내용을 뜯어보니까. 예. 지금 쓰던 물건보다 더 좀 안 좋은 게 지금 나왔죠. 근데 이쪽 제조사도 그렇고 저쪽 제조사도 그렇고 다 허위 광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건을 안 샀으면. 예. 일단은 안 샀으니까, 안 예. 팔았으니까 우리는 예. 책임이 못 없다. 팔았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거니까
그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되냐. 예. 그거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무한 책임지는 거죠. 국민이 괜히왕입니까? 저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자, 복지부 장관 시절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광고 나갈 동안에 잠시 여쭤보니까 한쪽은 재정을 걱정했을 거고 그렇죠. 정부 부처 중에서 또 한쪽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을 거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계셨으니까 노상 갈등이 있죠. 경제부처 간에 갈등이 많죠. 아유, 뭐 대단히 갈등이 많죠. 그러면 청와대 수석도 거기에 또 낑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청와대도 경제수석이 있고 예. 지금은 복지수석인가요? 그 당시 사회수석 예. 저희가 참여정부 때는. 예. 그럼 이제 사회수석하고 복지부 장관이 편먹고 예. 경제수석하고 이제 기획재정부 그 당시 장관은- 예산기획예산처나 재경부 예. 지금은 뭐 기획재정부인가요? 재정부. 예. 그 경제부처가 편먹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서별관이라고 지난번에 거기서 담배 피웠다고 신문에 났죠. 그 예. 서별관이라는 데가 새벽에 7시에 회의하는 데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부처 간 의견이 끝내 조정이 안 되면 장관들이 직접 수석들하고 와가지고 예. 거기서 담판하거든요. 아. 저도 그 서너 번 거기 갔었는데. 예. 예. 고성이 오가겠네요. 아, 고성이 오가기도 하죠, 가끔은. 예. 그러면 이런 기초연금 과정에서 예. 상당히 부처 간의 갈등이 많았을 걸로 예상을 하면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고민한 거는 나라 재정이었을 거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걱정한 것은 우리는 공약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제 어르신 복지 그런 예, 거죠. 그거였죠. 하는 일이 다르니까 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기획재정부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묘한 절충인데요. 네. 복지부에서 이제 세부 내역 계산 방법은 안 밝혔는데 네. 이번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제 내놓은 장기 재정 소요 추계서를 보니까 예. 2020년까지는 현행 제도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적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 제도로 하는 게 예.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네. 근데 2030년이 되면 예. 현행 제도로 가는 것보다 새 제도로 가는 게 한 4조 원 넘게 돈이 적게 들어요. 네. 한 해. 예. 그리고 2040년이 가면 격차가 한 20조 원 정도 나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네. 내년부터 이 새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10년 동안은 정부가 돈을 더 쓰고요. 그다음부터는 영원히 돈을 덜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노인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일단 대통령 임기 동안은 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막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 정부가 돈을 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경제부처 쪽에서 이 방안을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진영 장관이 사퇴한 것은 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서명할 수 없어서 네.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네. 오늘 발표한 복지부 장관 예. 문영찬. 아니요. 제가 적어놨었는데. 예, 새로운 새 복지부 장관 내정자. 예. KDI 그 연구원. 예, 그분이 예. 연금 전문가인데요. 특히 연금 재정이나 이런 문형표 예, 장관 내정자. 예. 이번은 KDI는 기본적으로 KDI라는 데는 경제부처하고 기업들하고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데니까 네. 이 기초연금 제도 설계 과정에 관계가 되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 전문가죠. 예. 예. 복지 분야의 재정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개인을 보면 인격도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으로 저는 아는데 네. 아마 이제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 네. 그냥 밀고 가라 이런 뜻으로 인사를 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추측을 하신 그 영원히 법을 바꿀 수 없습니까? 다음 정부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걸 바꿀 수 있죠. 있죠.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원칙에 비춰보면 상당한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제 그 당시 경제부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죠. 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재정이 거의 3조 원 가량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아, 예. 돈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경제도 안 좋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경제부처 쪽에서 이게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대신 국민연금을 이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그때 했고 네. 그 법과 이걸 함께 묶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예. 경제부처 쪽에서 이제 복지부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전국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 예. 그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이걸 도와주라.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명숙 총리가 직접 밤에 심야에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청와대 수석들하고 복지부 장관하고를 총리 공간으로 긴급 소집해가지고 예. 최종 담판을 거기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기초노령연금법 현행법 예.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여당이 나서려면 정부의 지불 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당에서 요구를 해서 네. 한명숙 총리가 다 불러 모아서 심야에 회동한 다음에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정책위 의장한테 전화해서 예. 정부가 지불 보장할 테니 법 처리해달라. 예. 그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했죠. 경제부처 장관님들하고. 예. 참 이 역사의 뒤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직접 이렇게 유장관님 통해서 들으니까 재밌기도 하면서 이 국민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었던 점도 있겠구나. 정말 진심으로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위정자들이 없으면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0829번님이 질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새로운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나은 점은 없습니까 하셨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액수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그거 빼고 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뭐 좋아질 거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법률안인 줄 알았어요. 입법 예고된 게. 예. 근데 이 새로운 법률은 보면요. 예. 두 조항만 달라요. 현행법하고. 그렇습니까? 예, 본문 7조에 이제 그 직업 범위하고 뭐 네. 이렇게 물가 변동률 그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는 거 이런 거 다르고요. 예. 부칙 3조에 그 A값 10%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한다는 거. 그 두 조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32개 전체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과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근데 딱 두 조항 바꾸면서 부칙 1조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치도 이상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것도 늘 이야기하는 게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면 정통성과 일관성이 정책에 있어야 된다면 아무리 이 다른 정부에서 해놓은 원조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원 정신과 철학은 가져가는 게 옳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법명을 고치는 개정을 하든가 하면 되지 연역에서 그전 정부가 한 흔적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입법 예고안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건 좀 인간적으로 약간 서운하긴 해요. 네, 인간적으로. 우리 복지 방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통일까지도 염두해야 되는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이 되면 북한 측 주민들도 결국 노령연금이나 뭐 노인연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요. 지금 고장난 나치판 같은 이런 복지정책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국민을 위한 복지 개발, 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생각 같은데 방금 전 장관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파 싸움 또 그 자존심 싸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 한국 현실이 아주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이 지금 32개인가 34개인가 뭐 그렇죠?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36개라고 합니다. 36개인가요? 예. 그 뒤에 또 늘었나 보구나. 그 멕시코 이런 데도 들어와 있죠. OECD. 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늦게 들어갔거든요. 1990년대 후반기에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 이제 국민소득 $10,000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면서 갔는데 그 OECD의 원조 회원국들은 자본주의 역사가 되게 뭐 400년, 500년, 300년, 짧아도 200년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도 독일이 제일 짧은데 독일도 65년, 70년 된 나라고요. 우리는 1987년부터 보면 이제 2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발전이 이제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딴 나라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는 이제 10점짜리가 열심히 쫓아가서 지금 한 60점, 50점 이렇게 온 거고요. 저쪽은 옛날 10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미 한 80점, 90점 간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이제 5대 사회보험도 갖췄고 아직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이런 공적 이 부조 제도 예.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예. 보편적 그 보통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예. 이렇게 모양새는 거의 다 갖춘 나라예요. 예. 다만 이제 내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 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자세 네. 이런 면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네. 예, 그런 면은 있죠. 그렇게 보고 저는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다만 좀 스포츠를 할 때도 있고 좀 물 마시고 호흡 조절을 하고. 예, 호흡 조절하고 물 마시고 뭐 네. 어디 갑자기 무슨 웅덩이가 나타나서 발 빠져가지고 잠시 운동화 갈아 신고 예. 이런 시간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예,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네.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도와주고. 이걸 이제 달마시안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101마리의 개 그 개. 만화 영화 보면 예. 몸에 얼룩무늬 있는 개 얼룩무늬 있잖아요. 예, 점찍힌 애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의 몸통 전체를 국민이라고 보면 네.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개인소득세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내는 직접세를 내는 사람들은 위의 절반이잖아요. 네. 그 밑에 절반은 안 낸다고요. 근로소득자들도 절반이 면세점 이하고 예. 개인 사업자도 절반이 면세점 이하거든요. 예.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혜택 없이 세금만 내고 네. 세금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복지제도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그런 이제 세제 개혁이나 증세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심리가 광범위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우리 복지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결국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장 경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복지라고 하는 열쇠로 풀려고 하지만 이게 수많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를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가 좋으냐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이 논쟁을 한참 했는데 네.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이 선택적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예. 이 보편적 제도가 부족함에 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공감, 국민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한두 개라도 우리 이제 이 의무교육 시스템처럼 예. 한두 개라도 모든 국민에게 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천천히 예, 먼저. 제공되는 예.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예. 질문을 이재민 님이 예. 이 지금 같은 인구 구조 상황에서 앞으로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가 예.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예. 왜 복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지도 묻고 싶다. 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복지국가 하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많이 주는 국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요. 그게 아니고요. 예. 복지국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 개개인을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가 그게 복지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는 질병, 산업재해, 실업, 그다음에 소득 없는 노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기요양보험처럼 예. 이렇게 독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강상실, 예. 질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서 다시 못 올라오는 거. 예. 그다음에 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거. 이런 등등의 사회적 위험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뭐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쫙 널려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살아가니까 그거를 국가가 최대한 그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 개개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게 복지국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는 사회보험도 필요하고요. 네. 공적 부조도 필요하고요. 예. 보편적 복지제도도 필요합니다. 예. 예. 저 장관께서 전에 이 하신 예. 말씀 이게 뭐 하신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한 말이. 예. 원화나 열차가 생긴다고 한일 간 해저 터널이 생긴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네, 행복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지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국가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적 잠재적 위험에서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 자신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자기가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사회의 주역으로 모든 국민들이 뭘 국가에서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몫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내 권리를 또 찾아나가고 국가가 그걸 보장해준다. 이렇게 느낄 때 귀속감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예. 그 국가 안보 의식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치권 안에 계실 때는 상당히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날카롭게 느껴지고 이성적이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백수 생활 오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 완전히 뭐 도통한 도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 말씀 안 들으세요? 혹시 선배님한테 죄송한데 이런 말씀은 도사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도사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55이니까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제 출생시 기대 수명을 네. 이미 넘어섰어요. 저는 한 그렇죠. 세대 전에. 예. 지금 이제 남자가 87세, 여자가 90세. 그렇죠. 출생시 기대 연명이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1920년대 30년대 출생자신데 그때는 출생시 기대 연명이 50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이미 한 세대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수명 네. 그걸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네. 장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터잡으신 이후로 이렇게 오래 산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저도 나름 한 30년 사회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네, 큰 책임을 지고 앞에서 뭘 하는 시기는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죠.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 몇 가지만 더 마지막까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 0055번님이 네. 당리당략의 국민의 복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5610번님 5년 후면 또 바뀔 건데 이런 또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조직을 우리가 끌고 가려면 사회라고 하는 갈등과 열정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딪히는 곳에서부터 공동체로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기업도 뭐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005님 말씀에 예.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흔들려야죠.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걸 어떤 걸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오로지 옳은 것에 따라서 예. 사심 없이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누가 권력 잡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 집단의 이기적 욕망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게 한쪽으로 잘못 가면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반작용이 오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꽃이 필 때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것처럼 예. 어떤 사회 제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그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뭐가 발전하는 것은 인간 사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리당략에 가끔씩 흔들리는 거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예, 봐주시고 이런 게 환멸을 느끼시거나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결정도 어떤 의사결정도 뒤집지 못하는 의사결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 아닌 한은 대통령은 또 뽑고 예. 국회의원도 또 뽑고 집권당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결하고 흠결이 없이 불합리가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인간 사회는 그렇게 안 가지는 거니까 저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환멸을 느끼시거나 그러지 네. 말고요.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오늘의 않나. 말씀을 네.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복지정책 국민이 많이 받았으면 좋지만 낸 것만큼 받는 것도 국민이 지켜야 될 하나의 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아까 질문에 이제 고령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대한민국은 지금 시한폭탄이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인간은요 눈앞의 것만 보도록 이렇게 조정돼 있어요. 네. 어중간한 거. 예. 긴 시야 몇십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못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 인구 1,000만 명이 느는데요. 예.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불과 16년 만에 1,000만 명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983년에서 2012년까지 29년 걸려서 또 1,0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8년 걸려서 이제 1,000만이 줄 거예요. 그다음에는. 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동물의 삶에서 개체수의 변화가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한 2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대밖에 안 되지만 이게 2배가 되는 때가 옵니다. 이 1954년 이후 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이제 곧 닥쳐오는데요. 네. 한 연령에 80만 명씩 그렇게 고령으로 진입하거든요. 네. 지금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엄청난 사회적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부처에서 이 복지 지출을 확대할 때 자꾸 반대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고 막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기초연금법을 내는데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인구학적 고찰, 향후에 예견되는 국민경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노인복지를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입법 예고를 해야지 모든 걸 다 묻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국민들을 감정과 불합리 속으로 정부가 밀어넣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매우 정직하지 못한 입법안이라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좀 잘 손을 봤으면 싶어요. YTN 생생경제는 정직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